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조금 전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공항을 떠났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시차를 두고 입국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축구대표팀 귀국 상황 어땠습니까?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탄 항공기가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건 새벽 3시 15분쯤이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45분쯤 일찍 도착했는데요. 새벽 3시 55분쯤 홍명보 전 감독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패배 원인을 파악했는지, 사퇴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홍 전 감독은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선수를 포함한 선수 8명도 홍 전 감독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나머지 선수들은 내일까지 순차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입국에 앞서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의 뜻을 밝혔죠. 계약 기간은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니까 조기 퇴진입니다. 홍 전 감독은 어제 회견에선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인 4시 30분쯤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홍 전 감독과 시차를 두고 조금 늦게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팬들의 비난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네, 홍 전 감독의 출입을 금지한다거나 협박글도 올라와서 공항 경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현재 공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보시다시피 공항이 좀 정돈된 상태인데요. 조금 전까지도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철수를 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100여 명은 되어 보이는 팬들이 이곳 입국장을 가득 메웠었는데요. 이 팬들은 현수막을 들고 북을 치면서 홍명보 나가를 외쳤습니다. 홍 전 감독이 공항을 빠져나가 차를 타는 순간까지 고함을 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YTN과 인터뷰를 한 팬들은 꿈을 펼치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홍 전 감독에게는 도대체 왜 그런 전술을 썼는지 묻고 싶어서 공항에 나왔다면서 사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연봉을 반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는 엿이나 계란을 던지는 돌발 상황도 있었지만 오늘은 공식 행사가 잡히지 않았던 만큼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기 탈락 이후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년 전 고발 사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홍명보 감독의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은 발표 직후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감독 추천권을 가진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이임생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홍 감독을 추천하면서 절차가 위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홍 감독은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우선 이런 감독 선임과 모든 축구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규정을 무시한 채 홍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했다는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감독을 뽑아서 지금 잘못된 건지 절차적으로 해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외국 감독을 안 뽑아서 좋아한 건지 그 여러 가지 이슈가 관련 고발장은 모두 8건으로 당시 피고발인 가운데 홍 감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은 문체부와 축구협회 사이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에야 문체부의 징계 요구 조처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행정 절차상 문제와 별개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드러나야 해 이를 입증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미 홍 감독과 정 회장이 퇴진 의사를 밝힌 만큼 수사 실릭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축구협회 카르텔을 청산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재건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번에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양동우 기자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무산된 다음 날 정치권은 축구계 카르텔을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감독의 전술 부재와 축구협회의 독선적인 밀실행정, 내편 밀어주기 등을 언급하며 본격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정몽규나 홍명보 등 몇몇 소유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또 하경과 지연으로 얽힌 축구협회의 인사 실패가 대표팀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정확한 실상 파악과 원인 분석,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축구협회의 완전한 해체와 뼈를 깎는 재건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호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비리 제보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고 나아가 협회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를 통해 카르텔 연루자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축구를 부패한 조직의 손에서 빼앗아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연 1,500억 원에 달하는 시민구단 보조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전선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축구계가 세금으로 만든 자리와 돈을 차지하기 위한 이익 공동체,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문체위는 2년 전 불투명한 감독 선임 과정을 묻겠다며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문체위가 꾸려지면 여야 모두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는데 국민 공분이 정점을 찍은 이번에는 축구협회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곧 출범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결정됐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남, 광주 등 서남권에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개를 짓고 AI 데이터 센터 등 1,500조 규모 미래산업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서남권에 조성합니다. 인프라와 정주 여건, 인력 등을 종합 고려해 생산기지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광주를 차기 반도체 생산기지 후보로 밝혔고 SK하이닉스도 서남권에 400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양사의 투자를 바탕으로 서남권에 모두 800조 원을 투입해 메모리팹 4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합니다.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팹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해 HBM 패키징 팹 건설을 추진하고 동남, 대경권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은 HBM 생산을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하고 구미에는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 울산에는 차세대 배터리 투자를 확대합니다. 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시점을 최대 12년 앞당기고 용인과 청주 생산 라인 투자도 조기에 집행하며 데이터 센터 구축도 본격화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분야에서는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 SK, GS, 네이버와 함께 일단 1단계로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입해 8.4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35년까지 1,0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18.4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AI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지도를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두 기업 수장에게 국민 영웅이라는 칭호를 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서남권 등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를 3대 축으로 한 대규모 투자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양쪽 옆자리에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를 추진하는 두 회장에게 행사 시작부터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성과는 가장 큰 국민적 또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 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기업 회장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한 뒤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투자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될 거라며 90도 인사와 함께 두 기업 회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국가 성장은 물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에 두 기업이 호응해준 만큼 각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투자 강요이자 호남 특혜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거듭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떠민 게 아니라 전력과 용수, 부지까지 고려한 기업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특히 기업이 손해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조직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맡는 직할 담당관을 두겠다며 신속하게 일처리가 이뤄지도록 직접 챙길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가열되는 여당 당권 경쟁 분위기 속에 투자 계획 발표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서남권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려면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확보, 그리고 인재 유치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정부는 전기와 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건 물론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800조 원을 투자해 호남 지역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기를 짓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무엇보다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전력과 용수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로 안정적 공급 및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가가 직접 국가 산단까지 공급을 보장해 주시면 반도체 생산의 또 다른 핵심, 인재를 호남에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과 생활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고등학교,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으면 굳이 서울 가지 않고 아니 수도권 가지 않고도 조기에 이렇게 좀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부는 반도체 공장 4기를 가동하려면 하루에 전력 6.3기가와트와 공업용수 65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형 원자력 발전소 4개 반의 발전량에 맞먹는 전력이고 하루 212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정부는 호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기반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수는 기존 댐의 여유 물량과 수계 조정을 통해 하루 최대 100만 톤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3기가의 전력과 65만 톤의 용수를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물과 전기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료와 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교육 수준도 끌어올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그곳에 공장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해당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의 목적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 저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가뭄이 잦아지는 호남권에서 용수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로 꼽힙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잠실 개표소 불법 행위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자가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신고 집회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대책에 대해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로 수사선상에 올린 대상자는 모두 139명입니다. 업무방해와 취재방해, 모욕 등 모두 57건으로 경찰은 피해자 신원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단체의 경기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9명 가운데 7명, 유소년 핸드볼 선수의 소지품을 수색하려 한 5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취재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담자 3명이 추가돼 6명 가운데 5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경찰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등 11건, 시위 참가자 간 폭행과 공중협박 등 43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체 없는 미신고 집회가 길게 이어지면서 민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경찰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참정권 침해에 목소리를 내는 시민이 개별적으로 모인 매우 특수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대책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속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현장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시위 현장에 200여 개 기동대 부대를 투입해왔다며 앞으로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수준의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은 표류하고 있어 민주당 단독 추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지 어느덧 27일째 민주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판단하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짝 나아간 겁니다. 참정권 훼손에 대한 비판 여론을 달래고 동시에 선관위 감사 등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한 만큼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직무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여부까지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을 환영한다면서도 면피용이 안 되려면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나아가 잠실 개표소 집회에 참여한 2030 청년들을 만나 재선거 카드를 또 외쳤습니다. 컨닝을 하다 걸리면 시험지 전부가 빵점이지 컨닝한 문제만 오답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관위를 입주 청소 수준으로 완전히 청소하고 선관위 개혁엔 한 목소리지만 후반기 원구성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힘겨루기 끝에 시한을 또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원구성을 매듭 짓겠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협상을 구실로 허송세월을 하는 국회를 참아주실 국민은 계시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국회를 가동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 법사위를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사유화를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우회독재, 상임위 강행, 민주당을 규탄한다. 또 조정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짜서 팩스로 통보했다며 민주당 강성당원 선언이라고 비판했는데 국회의장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모두 비상대기령을 내려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일부 혐의만 기소된 건데 정규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재작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의혹을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정교유착 합수본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오늘 구속심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2021년부터 국민의힘 집단 당원가입 지시하신 혐의 인정하셨어요? 윤 전 대통령 지원하려고 가입시킨 거 아닙니까?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 대선뿐 아니라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당대표 경선, 총선을 전후해 신도 5만여 명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조직 동원으로 국민의힘 선거와 정당 업무에 지장을 끼쳤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합수본은 이 가운데 이 총회장의 일부 혐의만 우선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1년 사건의 경우 5년인 정당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수본은 정점인 이 총회장과 2인자로 꼽히던 고동환 전 총무 등 측근 3인방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교유착 혐의는 물론 횡령과 조세 포탈 등 기타 의혹 수사를 향해서 뻗어나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팬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홍 감독이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야 하고 이번 기회로 축구협회 내부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 응원을 나온 인파로 광화문 광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1997년 출범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응원단 붉은 악마는 지난 30년 동안 대표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충격적인 32강 탈락에 홍명보 감독이 불명예 사퇴하자 붉은 악마도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사라진 날이란 입장문을 내고 홍 감독에게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라고 요구한 겁니다. 붉은 악마는 홍 감독이 과거의 실패를 세탁하기 위해 팬들의 진심을 도구로 삼았다며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축구를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항상 선수들이 탓을 하고 자신의 전술의 부재와 자신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계에 남아있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서 홍 감독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죄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궤변으로 대한민국 축구팬을 유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 감독을 포함해 대한민국 축구 적폐들이 사라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협회 내부의 문제점을 고발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개혁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홍 감독과 축구협회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붉은 악마는 항의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국민에게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대표팀을 향한 비판은 실망을 넘어 조롱과 풍자가 섞인 이른바 홍명보 밈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감독 개인으로까지 분노가 표출된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홍명보 감독이 선수를 꾸짖자 선수가 주먹을 날립니다. 실제 영상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따라하고 싶은 영상 1위라며 SNS에 올라온 AI 제작물입니다. 선수들과 반대로 가는 홍명보 감독을 이전 대표팀 감독들과 비교한 이미지나 코스피 폭락의 배경이 홍명보 감독 때문이라는 등 인터넷엔 조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홍 감독에 대한 비판 영상은 올린 지 얼마 안 돼 조회수 300만 회를 넘겼습니다. 한국인 사시는 분들 지금 거의 표 다 해야겠어. 2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판은 감독으로서의 역량뿐 아니라 선임 과정부터 쌓인 축구협회에 대한 반감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홍 감독이 경기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까지 더해지면서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이죠, 저희 코칭 스태프. 흥미로운 건 홍명보 출입 금지라는 문구를 가게 앞에 붙였다는 인증까지 SNS에 줄줄이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실제 홍 감독이 그곳을 찾을 가능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분노를 유머로 소비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시대의 밈 문화로 읽힙니다. 홍명보라는 이름 석자가 한국 축구를 향한 팬들의 누적된 불만과 실망을 상징하게 된 겁니다. 축구 감독에게 월드컵 본선을 한번 이끌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기회입니다. 그걸 홍명보 감독은 무려 2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오지 못했죠. 다만 대표팀 운영을 비판하는 것과 특정 개인을 과도하게 조롱하는 건 다른 문제인 만큼 정당한 비판과 과도한 조롱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음주 뺑소니와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오전 출소합니다. 만기 출소일보다 5개월가량 이른 가석방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오전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지난 2024년 5월 구속된 지 767일 만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는 11월이 만기 출소지만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약 5개월 일찍 사회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고 수용생활평가 등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5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며 음주 측정 시점을 흐리는 이른바 술타기 꼼수를 쓰고 소속사 직원을 대신 자수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초기엔 음주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해 공분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향후 행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석방 기간 공영방송 등 지상파 출연은 어려울 거로 보이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개인 공연을 여는 등 영리 활동에는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앞서 김 씨는 출소를 2달 앞둔 지난 4월 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지 않는 봄은 없다며 다시 노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치명상을 입은 만큼 당장 대중의 다친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고교야구 경기에서 광주 지역 학교를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에 휩싸였던 스타벅스와 탱크데이를 언급한 구호가 나왔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해당 학교는 사과문을 올리고 서울시 교육청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서울 배제고와 광주 제1고의 경기. 배제고가 6대2로 앞선 8회 초 이런 구호가 경기장에 울려 퍼집니다. 여럿이 부르는 이 응원 구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달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부른 탱크데이 이벤트로 불매운동 역풍까지 맞은 스타벅스 코리아를 연상케 하는 구호입니다. 아예 대놓고 탱크데이를 외치기도 합니다. 참다 못해 그만하란 고함이 터져나오고 심판도 제지에 나섭니다. 해당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면서 지역 혐오성 응원 비판이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배제고는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선수단과 광주 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께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렸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응원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해당 학생 선수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야구부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에 관한 특별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다며 배제고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시민단체가 서울 부암동 환기미술관에서 수령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해 죽게 했다며 환기미술관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과 부암동 주민들은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미정 환기미술관장과 재단법인 환기재단을 재물손괴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CCTV를 통해 지난달 22일 작업자 2명이 은행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넣는 장면을 확인하고 미술관 측에 항의했지만 적절한 대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어제 낮 서울 도곡동과 역삼동 일대에 1분 동안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일대 160세대 전기 공급이 순간적으로 끊겼는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 건물 전체에도 정전이 발생해 전산 시스템이 한때 마비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비상 상황을 의미하는 코드 화이트가 발령됐고 외래 진료 접수와 일부 예약 등이 수기로 진행되면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현장에서 극적인 구조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생후 18일 된 아기와 엄마가 폐허 속에 32시간을, 어느 아버지와 아들은 나흘을 견뎌내다 다시 빛을 보게 됐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작고 여린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나오고 구조대가 조심조심 살피며 옮깁니다. 아기의 엄마도 함께 구조됐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18일 된 아기와 산모가 강진에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무사히 구조된 겁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에도 아기를 지키려는 모성애가 32시간을 견디게 했고 마침내 다시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모자는 수도 카라카스의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된 상태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소년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이어 소년의 아버지 역시 같은 모습으로 이송됩니다. 이들 부자는 무너진 폐허 속에서 무려 나흘을 버티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Du coup, c'est pour ça qu'on fait tout pour essayer de les réhydrater, leur passer les différents médicaments pour. C'est une extraction du coup qui est très lente. Voilà, ça va prendre plus de temps qu'une extraction simple. 지진이 휩쓸고 간 뒤 모든 게 사라지고 사망자가 늘어만 가는 절망의 상황. 이 폐허 속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사투를 벌이는 각국 구조대. 강한 생존 의지로 수십 시간을 버텨낸 피해자들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에 따라 현지 시간 30일 양측이 회담한다고 예고했지만 이란은 향후 며칠 동안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동결 자금에 대해서도 이란은 일부가 반환될 거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해제됐다는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카타르에서 회담을 재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요청에 따라 현지 시간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실무회담으로 계획됐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양측의 무력 충돌 이후 고위급 회담으로 격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시너가 도하로 이동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회담 시기를 이번 주로 열어둬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을 압박하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On the sidelines of those high-level talks will be the technical talks. So as far as we're concerned, we're holding up our end of the ceasefire. Violence will be met with violence. 이란 외무부는 석유 판매와 이란의 동결 자산 등 양해각서의 여러 조항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주 자국 전문가 대표단이 도하에 파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향후 며칠간 미국과는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며 양국 대표단의 도하 방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측의 발표가 엇갈리며 혼선을 빚은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만큼 양측 모두 확전은 자제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카타르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 120억 달러 중 60억 달러가 해제돼 국내로 반환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인도주의 물품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카타르와 협의 중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도 나왔지만 아직 미국과 카타르 측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핵 포기 압박에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 목적에 따라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명시됐지만 이란 내 강경파에서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이란 간 추가 협상 진행 소식에 상승폭을 일부 줄였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추가 협상을 앞두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11원 오른 1,543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실물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4월 지표를 보면 이란 전쟁 여파 등으로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소비와 기업 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한 상태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국제 수입 현황을 발표합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4월 국세는 지난해보다 6조 3천억 원 더 거쳤는데 5월에도 얼마나 늘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이 1분기 중 시장 안정화 조치 내역을 공개합니다. 이란 전쟁 발발 전후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외환 당국이 순거래한 외환 규모가 드러납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탄력 세율 인하 조치가 오늘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7월부터 신차 가격이 사실상 오릅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개소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 유지됩니다. 서유럽에서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폭염이 동쪽으로 이동한 뒤에도 40도를 웃돌면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또 우려됩니다. 사망자가 급증한 프랑스에서는 장례식장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 한복판의 수온주가 4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전역에 적색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사람들은 무더위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Well, I do stops every now and then, like almost every hour at little shops or petrol stations, and then drink at least a liter because I'm obviously using up a lot of water. 40도를 가뿐히 넘어서는 불볕더위에 크로아티아의 도심 관광지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대신 물가나 숲으로 피서를 떠났는데 그나마 그것도 건강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To su jednostavno temperature s kojima se naš organizam, pogotovo ako smo stariji ili ako se radi o jako mladim osobama, bebama, malo teže podnosi. 이례적인 폭염으로 1,00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 프랑스에서는 장례식장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프랑스 장례협회는 여름철 통상 30에서 45%인 이용률이 66% 이상으로 치솟았다며 특히 파리 등 도심 지역 영안실이 수용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증가는 수도권과 북서부 노르망디 등 폭염 적색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확인됐는데 희생자의 85% 이상은 고령자였습니다. Depuis la semaine dernière, on a des demandes de plus en plus et depuis ce week-end, notre funérarium est complet. On n'a plus aucune seule place.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38도까지 올라가는 고온에 더욱 힘든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에너지망이 파괴되면서 전력 사용 제한에 들어가면서 남아있는 냉방시설도 가동하지 못해 지독한 열기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오늘부터 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면허증 사진을 바꾸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야 했지만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사진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민원인이 선택한 경찰서나 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수령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탈모 급여 확대 공론화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당초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 4일 토론회를 열어 세부 쟁점과 급여 대상, 시점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 그것을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어떤 집이 되어야 하는가? 최근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 대선 이후에 일관되게 밀어왔던 개혁의 DNA를 지키면서도 과감하게 판을 바꿔서 앞으로 일관되게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좁으면 확장하는 그런 판을 만드는 것이다. 총리님들 좀 이따 올라올 텐데? 네. 총리님도 따로. 네? 천천히 올라오시다. 따로? 총리 좀 천천히. 아, 예. 정 대표님하고는 평소 워낙 가까워서 뭐 이러저런 뭐 다양한 재미나는 얘기를 많이 나누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뭐 다른 건 없었고요. 유시민 작가님께서 대통령님 국정운영금 중축과 재건축으로 표현하신 게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서로 좀 말을 아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보시는 분들께서, 듣는 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라 믿고. 코어 지지층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핵심적인 지지층일 텐데 민주 진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일관된 지지를 보내는 그런 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지의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5월 달이면 공천을 한창 할 때고 막바지 할 때고 또 본회의를 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TF안은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그런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제가 제안을 받거나 한 기억이 없습니다. 5월? 네, 5월 내로 5월에 네, 그 5월 중에 처리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에 관계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뭐 없는 얘기를 제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24.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4도까지 치솟아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와 강원 중북부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오후에 또다시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양은 5에서 최대 5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 부산 2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많게는 5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서울과 청주 33도, 대구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